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른이 넘으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똑같은 후회를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후회는 돈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쉬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은퇴하신 뒤에도 쉬는 것이 두려워 다시 일을 찾으시고 다시 약속을 만드시며 다시 자신을 몰아붙이십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병원 침대에 누우신 뒤에야 깨닫게 되십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일이 아니라 평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쉬고 계시면 괜히 게을러진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믿어오셨던 한 가지 생각이 어쩌면 노년의 평안을 조용히 빼앗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강수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76이 되신 분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병원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마트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지 8해나 된 분이 대체 무슨 과로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강수 어르신 자신도 그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빚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생활비를 보내드리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분은 새벽마다 일어나 다시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병원 침대에 누우신 그분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리셨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분은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셨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으셨고 몸이 아파도 참으셨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도 즐기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야 인생을 즐길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퇴하시고 한 달쯤 지나자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고 누군가 자신을 급하게 찾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저녁까지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만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다시 일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지런하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아직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아파졌고 허리는 굳어갔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다시 밀려올 그 허전함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이 진짜 원했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평안은 낯설었고 분주함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유를 얻고도 정작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승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팔을 베고 누워도 그 안에 즐거움이 있으니 옳지 않은 부귀는 뜬구름과 같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마음이 불안하면 부유해도 괴롭다는 뜻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 많이 이루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오랫동안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 혈압이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휴식과 마음의 안정은 몸의 회복을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의학적인 조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이상이 느껴지시거나 오래 지친 느낌이 이어지신다면 참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를 편하게 보내면 괜히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고 책임을 다하셨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지셔도 됩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노년은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단죄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불안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함정이 수많은 분들의 평안을 조용히 빼앗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강수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고 자녀들도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한다고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분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생각은 계속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집안을 서성이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박도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박도연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지관도 다니고 탁구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늙어요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강수 어르신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며칠 뒤 그분은 동네 복지관을 찾아가셨습니다. 건강교실에 등록하셨고 노래 교실도 신청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봉사활동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참 좋으셨습니다. 다시 일정표가 채워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해요. 어르신 정말 젊게 사시네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교실에 다녀오셔도 사람들과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와 혼자 계시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시던 그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서 바쁜 걸까? 아니면 불안해서 바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물음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행복해서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멈추면 찾아올 불안이 두려워 계속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생을 천천히 떠올리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바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부하셨고 생계를 위해 일하셨으며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춰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바쁜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로 엮어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가려 하십니다.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년은 증명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아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퇴 후 자신의 마음보다 의무감 때문에 활동을 늘리시는 분일수록 피로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활동 몇 가지만 유지하시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는가였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남겼습니다. 앞에 것은 사람을 채워주지만 뒤에 것은 사람을 조금씩 소모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의 마음만은 속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즐거운 척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혼자 남았을 때 마음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약속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시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짧은 물음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의무와 책임만 따라 살아오셨던 그분이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강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쉽게 대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사실 때는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으로 사실 때는 아내가 먼저였습니다. 직장인으로 사실 때는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도 줄어들었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자유가 주어지자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셨습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아침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뜨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려다가 문득 손을 멈추셨습니다. 오늘은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었고 어디론가 급히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창문을 여셨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멀리 공원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은 쉬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쉬는 법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분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예전처럼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 빠르게 걷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셨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별것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그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78이 되신 한민규 어르신이었습니다. 한민규 어르신 역시 은퇴 후 몇 해 동안 쉬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모임에 가입하셨고 봉사활동도 하셨으며 계속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참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회사만 그만두었을 뿐 삶의 방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몰아붙이고 계셨고 여전히 쉬는 것을 잘못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하루에 1시간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몸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자신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분들이 휴식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보면 적절한 휴식은 건강을 지키는 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긴장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충분한 휴식은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유는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은 거절하셨습니다. 피곤하시면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평생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하루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도 끄시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아까운 시간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시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기다려지게 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나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일이어도 좋고 좋아하는 길로 걸어보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셋째, 피곤하시면 그날은 그냥 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나 미루셔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분은 곧 노년의 행복이 거창한 목표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행복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강수 어르신은 어느새 예전과 조금 다른 분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일정을 비워두는 것이 불안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두르지 않는 아침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행복을 그토록 멀리서만 찾으려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셨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룰 때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평생 행복을 향해 달려오셨지만 정작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배우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야 그분은 참으로 뜻밖의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에 들려오는 새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을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순간들이 이상하리만큼 소중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79이 되신 윤명자 여사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늘 밝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신 것도 아니었고 건강이 완벽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지도 못하셨고 큰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분은 늘 행복해 보이신다고 말입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그 비결이 참으로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늘 웃으면서 사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윤명자 여사는 잠시 웃으시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행복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이미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최강수 어르신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윤명자 여사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작은 찻잔 하나를 들고 베란다에 앉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차양을 맞고 따뜻함을 느끼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명자 여사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날부터 따라 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어색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차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지나쳐 버렸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도 조용히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즐기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조금 달랐습니다. 노년은 더 많은 것을 쌓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음미하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신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마음이 더 평온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강수 어르신도 그날부터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마다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 오랜 버섯에 전화가 온 것, 공원에서 예쁜 꽃을 본 것, 처음에는 적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사실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은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분의 표정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도 달라진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지셨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년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바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수 어르신께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강수 어르신은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비워두면 불안했고 약속이 없으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내려놓지 못한 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참으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산악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동네 어르신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친척 모임이나 가족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사교성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실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저녁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즐거워야 할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피곤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분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당신 정말 그 모임이 즐거워요? 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많은 모임에 나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빠지면 섭섭해 할까봐 나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를 끊는 것 같아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임에서 돌아오면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여든이 되신 한상철 어르신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한상철 어르신은 예전에는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이 있었고 여러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람을 만나셨고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보내고 계셨습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궁금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한상철 어르신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든이 되니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했던 거였더군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최강수 어르신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 역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운 자리보다 의무감 때문에 나가는 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자신의 기운을 조금씩 빼앗고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매우 건강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넓은 관계가 도움이 되지만 노년에는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어울리는 것보다 몇 분과 깊이 마음을 나누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평온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든 약속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했고 괜히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셨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몇몇 모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크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 챙기시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일정이 줄어들자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주말마다 의무적으로 어딘가에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으셨고 음악을 들으셨으며 천천히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다 끊고 홀로 지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분과의 만남은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다만 의무감으로 나가는 자리를 조금 줄이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채우시라는 뜻입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최강수 어르신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혹은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찾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문득 그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날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때 자신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평생 달려왔기 때문에 멈추는 법을 몰랐고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법을 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중국의 현인 노자가 남긴 한 구절을 떠올리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그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더 많이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셨습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은퇴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하고 말입니다. 최강수 어르신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쉬기 시작한 거란다 하고 말입니다. 손자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더구나. 바로 편안하게 사는 거란다 하고 말입니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마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강수 어르신은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손자도 나이를 먹고 오늘의 그 말을 떠올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행복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셨고 걷고 싶으면 걸으셨으며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러운 당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온 세월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그토록 나를 몰아붙이며 살았을까 하고 스스로를 나무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쉬지 못하고 달리신 덕분에 가족이 지켜졌고 자식들이 자랐으며 오늘의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성실함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워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마음 편한 벗에게 혹은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일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참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쉬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책임을 다하셨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져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을 뒤로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삶을 비로소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노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자유를 온전히 품에 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하고 말입니다. 부디 남은 세월만큼은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불안보다
평안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부디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느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